어느 노부부의 행복한 일상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치이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잊고 서로에게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 좁은 시멘트길 양쪽으로는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길 끝자락, 낮은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집의 대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마당 안은 언제나 정갈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았다. 남편 박노인 76세, 아내 김할머니 74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어디 있나라며 감탄했다. 사실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다. 노부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다. 도시처럼 화려한 문화도 돈 많은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고 늘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두 사람은 같은 대답을 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요? 별거 없어요. 매일 서로 웃어주는 것, 그게 다랍니다. 하지만 그 별거 없음 속에는 사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작은 습관,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때로는 눈물 섞인 인내가 숨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소박한 비밀을 따라가 본다. 새벽 5시. 마을이 아직 고요에 잠긴 시간, 박노인은 가장 먼저 눈을 뜬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툼한 조끼를 걸친 뒤 마당으로 나간다.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 속에는 새벽만의 맑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안방에 있는 아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매일같이 같은 기도를 40년 넘게 이어왔다. 그것은 다짐이자 사랑의 고백이었다. 안방의 방문이 덜컥 열리며 김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여보, 추운데 또 벌써 나오셨어요. 내가 건강해야 당신 덜 고생하지요. 그녀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고 곧 작은 아침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갓 담근 김치, 텃밭에서 따온 상추 몇 장.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밥상이었다. 식탁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래요. 또 웃으면서 지내요. 그 짧은 대화는 하루의 시작을 밝히는 주문과도 같았다. 아침 식사 뒤 부부는 밭으로 향한다. 박노인은 삽과 괭이를 메고 김할머니는 바구니를 들고 뒤따른다. 밭에는 푸른 고추와 가지, 상추, 토마토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다. 햇볕은 따뜻했고 흙냄새는 깊고 진했다. 여보, 내가 오늘만 해도 10폭이나 심었소. 상이라도 주면 받겠는걸. 에구, 상은 무슨 상이에요? 마을 잔치라도 벌어야겠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땀을 흘린다. 바칠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얻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지난 추억을 나누고 또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였다. 박노인이 허리를 펴며 하늘을 보았다. 내가 이렇게 흙 만지는 게 좋은 게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이오. 김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말은 또 그렇게 하시네. 흙 안 만져도 옆에 있을 텐데.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도 웃음이 번져 있었다. 이 집은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였다.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 김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치전을 부쳐내왔다. 고소한 냄새에 아이들이 달려들자 할머니는 타이른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라. 목 조심하고. 한쪽에 앉은 박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옛날엔 말이지, 전화기도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단다. 종이에 꾹꾹 눌러 쓰는 게 지금 문자보다 훨씬 정이 갔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해했다. 진짜요? 그럼 답장은 언제 받아요? 글쎄, 빨라야 며칠, 늦으면 몇 달이 걸리기도 했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집은 더없이 활기가 돌았다. 부부는 그 속에서 마치 젊은 부모로 돌아간 듯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달에 2번, 읍내 장터가 열리면 노부부는 장터 나들이를 즐겼다. 밭에서 수확한 채소며 손수 담근 장아찌를 바구니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천천히 길을 나선다. 길은 멀었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이 즐거웠다. 박노인은 리어카를 끌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힘이 아직은 남아도는 걸 보니 장터 나들이도 100살까지는 하겠구려. 김할머니는 웃으며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100살은 바라지도 않고 70 넘어서도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행복이죠. 장터는 늘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파장 소리, 웃음소리,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김할머니가 고추와 참깨를 펼쳐놓으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할머니네 고추가 제일 매워. 지난번 장아찌 맛이 그만이었어. 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김할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이도 못 드려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거든. 박노인은 장터 옆에서 아이들에게 달콤한 땅콩 강정을 나눠주곤 했다. 그의 너그러운 마음씨 덕분에 장터에서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노부부의 자리는 작은 쉼터처럼 변했다.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장맛비가 쏟아졌다. 마당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고 밭두렁은 흙탕물이 넘쳐 흘렀다. 김할머니가 걱정스레 외쳤다. 여보, 저 고추밭 다 떠내려가겠어요. 박노인은 우비를 입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허리를 굽혀 고랑을 막고 돌을 옮겨 물길을 바꾸었다. 빗줄기는 거세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 뒤 젖은 몸으로 돌아온 그를 보며 김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사람아, 당신 건강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박노인은 젖은 머리를 흔들며 웃었다. 밭이야 또 가꿀 수 있지만 당신 눈물은 다시 거둘 수 없지 않소. 그 말에 김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빗소리가 그 순간에는 오히려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다. 가끔 도시에서 손주들이 놀러 왔다. 작은 발소리가 마당을 뛰어다니면 집안은 금세 떠들썩해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안기면 두 노인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김할머니는 부엌에서 달백숙을 끓이고 손주들은 마당에서 박노인과 제기차기를 했다. 자, 이 할아버지 제기 솜씨를 잘 보아라. 제기가 높이 올라가자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환호했다. 밤이 되면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기대 잠들고 노부부는 나란히 손주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이렇게 집이 살아나는구려.
우리가 잘 살아온 보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로 돌아가는 날 아침, 손주들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다음 방학에도 꼭 올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 목소리는 노부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노부부라 해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부엌에서 말했다. 당신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자꾸 잊으시니 내가 속상해서 그래요. 박노인은 괜히 심통이 나서 대꾸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아오. 괜히 잔소리 말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김할머니는 말없이 부엌을 나와 마당에 앉았다. 잠시 후 박노인도 따라 나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손수건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사실은 내가 겁이 나서 그랬소.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김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당신 없이 늙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서로를 껴안으며 웃어버렸다. 사소한 다툼조차도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두 노인을 찾아와 속내를 털어놓았다. 빚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까지. 김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귀 기울였고 박노인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결국 서로 기대는 거지. 혼자 버티려 하지 마오. 그들의 말은 특별한 지혜라기보다 긴 세월 속에서 우러난 따뜻한 경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갈 때마다 한결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그 덕분에 노부부의 집은 언제나 마음의 우체국처럼 사랑받았다. 가을이 되면 마당 가득 노란 국화 향기가 퍼졌다. 박노인은 마당 귀퉁이에 대나무를 세워 국화를 매달아 두곤 했다. 가을 향기는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야 제맛이지. 김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국화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당신이 국화를 좋아하는 건 아마도 오래도록 꺾이지 않고 서 있는 그 기계 때문일 거예요. 밤이면 두 사람은 창호지에 드리운 달빛을 바라보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장터에서 처음 마주쳤던 순간,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전쟁 같은 세월을 함께 견뎌낸 이야기들.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니 결국 이렇게 남은 건 우리 둘뿐이구려. 박노인의 말에 김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둘이 남았으니 다행이죠.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이 밭일을 하다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았다. 김할머니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다녀온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무리한 노동이 원인이었다. 의사는 이제는 일손을 조금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더는 밭을 가꿀 수 없게 되면 우리 삶이 무너질까 두렵소. 김할머니는 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밭은 당신의 힘으로만 지켜온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 지켜왔어요. 그러니 조금 덜어내도 괜찮아요. 그 말에 박노인의 마음이 눈 녹듯 풀렸다. 노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과를 조정하고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을 늘렸다. 겨울 초입, 마을회관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박노인의 옛 전우 최노인이었다. 이게 누구야? 박 형님 아니요. 수십 년 만에 재회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빛만으로도 지나간 세월의 고단함이 오갔다. 그날 저녁, 최 노인이 노부부의 집에 들러 술상을 마주했다. 젊은 날 겪었던 어려움, 함께 싸운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감사. 김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옛날엔 총알을 피하느라 뛰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 날짜나 맞추느라 바쁘구려. 박노인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봄이 오면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노부부는 매년 김치를 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 마을 어르신 부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다. 마을 아이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자 김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나이에 이런 상을 받다니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박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가 잘 살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준 덕분이요. 앞으로도 같이 오래오래 웃읍시다. 그날 밤 불꽃놀이가 터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내 인생도 불꽃처럼 빛났소. 어느 날 손주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크면 두 분처럼 따뜻한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은 노부부의 마음을 울렸다. 김할머니는 편지를 벽에 붙이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답이네요. 행복한 비결은 결국 서로 아끼고 지켜주는 거였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어느 여름밤, 노부부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별을 바라보았다. 저 별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그걸 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매미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다. 김할머니는 속삭였다. 당신, 나보다 하루라도 오래 살아주세요. 혼자 남는 건 싫으니까요. 박노인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같이 떠날 거요. 끝까지 함께.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별빛은 고요히 그들의 삶을 비추었다. 겨울의 아침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박노인은 이른 새벽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내는 탁탁 소리에 김할머니가 눈을 떴다. 또 혼자 나와 있었어요. 추운데 당신 깨우면 미안하잖소. 내가 불 좀 지피면 금세 따뜻해져. 김할머니는 웃으며 소미불을 여미고 부엌으로 나와 죽을 끓였다. 아궁이 불 끓는 냄비,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노래 소리가 뒤섞여 집안 가득 포근함이 퍼졌다. 두 사람은 뜨끈한 죽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손을 감싸 쥐었다. 겨울이 되면 더 실감나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산다는 걸. 설 명절이 다가오자 마을 아이들이 노부부 집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은 직접 만든 작은 종이 연을 선물했다. 박노인과 김할머니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렸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 작은 연이 솟구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김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당신, 우리가 손주들 멀리 있어도 이렇게 마을 아이들이 와주니 덜 외롭죠.
그럼 우리 집이 마을 아이들 놀이터가 된 게 참 고맙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이들이 남기고 간 종이연을 대청마루에 걸어두었다. 그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두 노인의 삶을 채워주는 행복의 기념품이었다. 어느 봄날 밭일을 하다 사소한 말싸움이 일어났다. 박노인은 씨앗을 너무 깊이 심었고 김할머니는 얕게 심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내가 이 밭을 몇십 년을 가꿨는데 이게 맞소? 세상도 변하고 농사 방법도 변하는 거예요. 한동안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아직도 씨앗 하나 심는 걸로 다투다니. 그래도 다투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날 밤 김할머니는 살짝 남편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다투더라도 끝엔 꼭 화해하는 게 우리 비결이죠. 여름 무렵 김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박노인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 결과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탓이었다. 박노인은 병실 침대 곁에 앉아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먼저 쓰러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아프니 더 무섭소. 여보, 그럴 땐 그냥 괜찮다고 해줘요. 난 아직 당신 옆에 있고 싶으니까. 김할머니가 회복하자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자주 서로의 안부를 챙겼다. 건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남은 날들을 지켜주는 기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을이 오자 마을에서 노인 글쓰기 교실이 열렸다. 김할머니는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다. 다.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그녀를 박노인은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몇 달 뒤 김할머니는 직접 쓴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내겐 보석보다 귀하오. 노부부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를 여행하기로 했다. 비행기를 처음 타는 설렘, 바다 내음 돌담길, 감귤밭의 향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해안도로를 걸었다. 파도 소리 속에서 김할머니가 말했다. 이 길이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 뭐 어때?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하지. 밤에는 바닷가에서 별빛을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되짚었다. 두 사람의 웃음과 눈물이 바람에 섞여 파도 너머로 흘러갔다. 몇 해가 흘러 손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노부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에 앉았다. 손주가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렇게 늙도록 지켜온 게 다 헛된 게 아니었네요.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된 거요. 우리가 지켜온 사랑이 저 아이들 삶에도 이어질 거요. 어느 늦가을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지금껏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소. 난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노을빛에 물든 두 얼굴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빛났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약속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두 사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집 안은 늘 포근했다. 박노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늘 행복을 찾은 비결이 뭔지 아시오? 뭘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거. 그게 다요. 김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김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조용히 편지를 남겼다. 여보, 긴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는 늘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내가 먼저 떠나도 울지 말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더 오래 웃으며 함께해요. 박노인은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며 매일 그녀와 대화하듯 살았다. 몇 해 뒤, 박노인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다. 무덤가에는 국화와 손주들이 놓고 간종이 연이 함께 놓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두 분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산 분들이다. 밤이 되면 무덤 위로 별빛이 내려앉았다. 마치 두 노인이 여전히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듯했다. 세월은 흘러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노부부의 행복한 일상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다툼 끝에 화해하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낸 그 시간들. 그 단순한 반복이 결국은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주들은 또 그 다음 세대는 배워갔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있다.